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도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도트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인천에 있는 한 쉼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쉼터 또 옆에는 또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흉가까지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도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해 주실 곳이 인천이에요. 근데 인천 어디에 네. 있는 쉼터인가요? 이거 어차피 지금은 사라져가지고, 지명까지 다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수봉공원 밑에 보면은 옛날에, 지금은 버스 노선이 바뀌어가지고, 10번 종점 쪽이거든요, 이게. 예. 그 유명한 괴담 있던 데 있잖아요. 굴다리 다방 이런 쪽이랑 다 포함시킨 그 동네거든요. 아, 용현동 그거? 네네네. 그쪽이구나. 제가 거기서 한 18년 정도 살았어가지고,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저는 연가를 가끔 보긴 하는데, 지금 현재도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그때는 좀 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일이라고 해야 되나? 좀 강력하게 봤구나. 좀 많은 걸 봤죠. 지금 거기가 이제 미추홀인가? 거기로 바뀌었죠? 미추홀구로 바꿨죠. 옛날 그쵸, 그쵸. 남구였었는데. 자, 그러면 바로 이 쉼터 옆에 그 흉가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이게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때쯤일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23살인데 꽤 오래됐죠? 그 동네가 밤에 되면은 가로등이 있는데도 좀 많이 어두운 동네이기도 하고 예. 좀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가 그래도 옛날 주택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동네 살았었는데 이제 그 쉼터가 우물 쉼터라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사라지고 주차장만 나왔는데 우물 쉼터? 예, 옛날에 우물이 있던 자리라 그래서 우물 쉼터더라고요. 예. 또 이제 밤에 되면은 그때 당시 이제 좀 사고 치고 좀 그런 애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그 쉼터거나 좀 밤에 되면은 쉼터거나 그런 쪽이잖아요. 예. 근데 저도 좀 그런 쪽에 탈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고 그랬을 시절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곳은 가지 마라 얘기를 맨날 하셨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어린 나이인데 애들끼리 모여서 놀고는 싶고 밤늦게 근데 또 동네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노는 데라고는 그 조그만한 쉼터인데 밤에 되면은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잘 안 보였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옆으로는 골목길이 이제 옛날 집들 보면 판자촌 골목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데가 많았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남자의 한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생의 눈물이라든가 그런 걸 좀 많이 했죠. 인생의 눈물.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쉼터가 좀 그냥 앉을 수만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일어났던 일인데 친구들이랑 그때가 토요일 밤이었었어요. 예. 여자인 친구들도 있었고 남자인 친구들도 있어서 그때 한 8명이서 모여가지고 그 남자의 눈물을 하기 위해서 그 쉼터로 갔죠. 예. 근데 이제 그 쉼터에 갔을 때 어떤 한 아저씨가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니까 그 아저씨가 운동을 하시려고 왔구나 이 생각을 했죠. 저는 처음에. 그래서 저 아저씨 가면은 그때 시작하자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저씨가 한 20분 있다 가셨어요. 그러고 저희는 시작을 했죠. 예. 죽어 달려 막 이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예. 한 30분 정도 지났을 시간이었나? 그때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야 어디서 휘파람 소리 나지 않냐? 이러니까 친구들이 이게 뭔 멍멍이 같은 소리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렸구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바람끼리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그런 휘파람 소리랑 비슷하다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 소린 줄 알았는데 또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거기서 또 휘파람으로 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음으로 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게 그 쉼터 안에 흉가가 따로 있었어요. 벽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예. 뒤쪽으로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고 거기가 거기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람 안 살지 않냐? 이러니까 애들이 사람 안 살지? 안 산지 꽤 됐지? 그때가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얘기해 주셨을 때 어렸을 때 거기 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좀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그 벽 앞에 나무판자로 이렇게 덧대놨거든요, 거기를. 근데 거기가 나무판 때리면 나는 소리 아시죠? 막 탕탕탕 이런 소리. 예. 얇은 거니까 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저희 녹화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도 없고 저희가 그 정자에 앉아서 막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막 갑자기 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아무도 그 근처에 안 갔는데 저도 놀랐는데 친구들도 엄청 놀란 거예요, 갑자기. 놀라지. 친구들은 야 이거 뭔 소리냐? 야 이거 뭔 소리야? 이러면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도 본 적도 있고 원래 많이 느껴요. 제가 네. 좀 타는 체질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러니까 뭔가 오싹오싹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네. 그래서 야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서 마시고 놀까? 이러니까 애들이 야 담력 체험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러면서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자마자 그 판자가 엄청 세게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러면서 야 도망가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이제 남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여자들이 주변에 있고 그러면은 좀 이런 거 별거 아니지 하면서 그렇게 좀 센 척을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강력하죠. 예. 좀 강력해지고 막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나무 판자를 뜯으면은 안에 무늬 하나가 조그마한 게 나와요. 예. 저도 그걸 처음 봤어요, 그날 살면서. 그래서 다 뜯어보니까 무늬 하나 나오길래 친구가 먼저 들어가겠다 얘기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야 들어가지 말자 이러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다른 데 가자. 굳고 만류를 했는데 그때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가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안 산지 40년, 50년 정도 됐는데 풀만 자라고 집은 다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집도 그렇게 막 큰 편도 아니고 조그만한 초가집들 있잖아요, 보면. 예. 네, 그런 초가집들이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안에 이불도 있었고 할머니 사진도 있었고 할아버지 사진도 있었어요, 옆에. 제가 여기서 목소리가 많이 떨릴 수도 있는데 아직도 그게 좀 트라우마로 남아서 예. 살면서 제가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란 걸 처음 봤었어요, 거기서. 보통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하면 막 뭐가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막 움직이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 사진에 이제 그 눈이 보여야 되는데 그 눈이 왔다 갔다 한 게 보였었어요, 처음에. 오? 처음에 눈이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뒤쪽에 보면은 뒷간이라 하죠, 옛날에. 뒷간 쪽을 갔다가 다시 왔는데 할아버지 검정색 그 눈동자가 왼쪽으로 가 있는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야 저거 할아버지 눈동자가 왜 왼쪽에 있냐?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정면 그대로 있지 않냐. 저만 보였던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예.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 나가자 제발 나가자 이랬는데 그 순간
그 옆에 보면은 거울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거울이 자그만한 거 한 개랑 큰 거 한 개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제가 시드문을 많이 보면서 어렸을 때도 공포 이런 걸 좋아하면서 들었는데 거울이랑 거울이 맞닿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얼핏 그때 예. 어렸을 때도. 무슨 통로가 생긴다고. 귀문 열린다고 그래서- 했죠? 예. 예, 그래서 야, 그 거울이랑 거울 사이를 지나가지 말자. 딱 거기 앞에까지만 가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친구는 아이 몰라 이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걸로. 아이고. 더 예. 그냥 더 들어갔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 사진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면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아, 그 액자 자체가? 액자가 그냥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넘어진 거예요. 예. 그게 못으로 엄청 세게 박혀 있어서 솔직히 떨어질라 했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긴 한데 이게 떨어지니까 저랑 애들은 다 패닉 와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고 있고 저는 근데 이제 옆에서 저만 들었는지 그건 아직도 친구들은 못 들었다 그랬거든요. 예. 아까 친구들한테도 전화해서 다시 물어봤었는데 친구들은 한 번도 못 들었대요. 거기 들어가서 소리 같은 거를. 근데 저한테는 소리로 보통 사자어라고 하죠. 엄청 빨리 말하는 거. 막 저한테 귀 속으로 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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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더라고요. 예. 나가를 빨리 반복하는구나. 네, 엄청 빨리.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나가라는 소리라고 못 들을 정도로 엄청 빨랐었어요. 저는 그래서 야 어디서 뭔 소리 난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난다고 자기들은. 저 혼자 막 바들바들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나가자고 친구들한테 제발 나가달라고. 근데 저 혼자 나가는 것도 솔직히 무서운 거예요. 그 문을 다시 넘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친구들이랑 어떻게 한 명이라도 같이 나가주면 나가겠는데 혼자서는 그 문을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 문 넘어가는 동시에 뭐가 있을까 봐. 초가집 밖에서 혼자 막 바들바들 떨면서 있는데 휘파람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옛날에 바둑이 노래 아시죠? 여기? 네, 그 딸랑딸랑딸랑 바둑이 아. 이거 이 노래 있잖아요. 알아요. 그거를 허밍 소리 내면서 휘파람을 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오, 소리가. 무서워.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너무 하지 않나? 이러면서 어디 주변에서 노래 틀어놓나? 그 집 뒤에가 집이 있었거든요. 골목이 다 연결은 안 돼 있어도 막 집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뒤쪽에 담이 좀 낮은 편이라서 저희도 볼 수 있을 정도였었어요. 예. 근데 그 바로 옆집이랑 그 앞집이랑 그 뒷집은 다 부서져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벽 3시인가 2시쯤이었는데 켜져 있는 데가 아무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 시간에. 그래서 그냥 나가자.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야 나가자. 제발 나가자.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혼자서. 남자애들은 좀 적응해가지고 즐기기 시작했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보면은 초가집도 그 안방이 따로 있고 사랑채가 따로 있고 주방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 주방에 문이 잠겨 있었어요. 옛날 문 같은 거 보면은 그 큰 나무 판자로 이렇게 쭉 막아놓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밀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걸어서 막아놓는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걸려 있었어요. 이렇게 땡기면은 보이는데 안으로 밀면은 안 열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근데 막 거기서 안에서 막 갑자기 막 우당탕탕탕 소리만 나면서 뭔가 다 이게 넘어지는 소리 막 그 안에 있는 식기재료 같은 게 막 넘어지는 소리 막 쨍그랑 소리 나고 그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가 다 들었는데 이게 한 번이었으면은 이거 그냥 오래됐으니까 사가가지고 나무 판자면 삭으니까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다 되다 보니까 단체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제가 아까 한 명이 거울이랑 거울 사이를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살면서 제가 제일 큰 트라우마라고 했던 게 영가한테 빙의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영가한테 씌인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허리를 접으면은 앞으로 접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 친구는 반대로 꺾인 거예요, 허리가. 뒤로?
네, 뒤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자기 목소리로는 살려달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우와, 살려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친구 다음으로 깡이 좋았던 게 저였거든요, 솔직히. 예. 영가라는 존재를 알다 보니까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불쌍한 존재로 여겼어가지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알겠는데 저거는 제가 못 다가가겠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선으로 그어 느낌 든 거예요, 갑자기. 예. 여기 이상 지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 그러면서 그 친구가 2번인가 꺾였거든요, 허리가 뒤쪽으로. 예. 좀 많이 꺾였나요? 한 90도로 꺾였을 거예요. 예?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90도 인사가 뒤로 간 거예요, 그냥. 그럼 부러지지 않나? 저희도 처음에 저거 부러진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예. 멀쩡하던데요. 예. 제가 그러고 나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때 딱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기회다. 지금 못 데리고 나오면 제가 평생 여기서 갇혀 살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혼자 눈 감고 거기 위치만 딱 보고 눈 감고 끌어서 당겼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친구의 팔 쪽을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이렇게 당겼을 때 보통 이게 끌려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무리 네네. 기절해 있어도. 근데 누군가 반대에서 당겨가는 느낌 들어갔어요, 엄청.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눈을 뜨려고 그랬는데 눈을 뜨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온몸을 얼갈 정도로 막 한기가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몸 예.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친구를 잡아 당기려고 힘을 계속 주고 있는데 제 귓속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울리는 게 있어요, 갑자기. 네네. 어떤 할아버지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목소리가 좀 중성적이었는데 저한테 내가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냥 딱 박히는 느낌? 예. 때려박는 느낌. 그래서 아, 이거 잘못됐다. 어떡하냐.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 친구는 데리고 나가야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든 사정을 다해서 다 그냥 쭉 당겼어요. 당기니까 반대쪽에서 그냥 당기고 있는 걸 그냥 한 번에 확 나버리는 느낌 있죠. 예. 아무 힘 없이 그냥 확 당겨 딸려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 친구가 딱 그 고개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그 친구를 업고 그때 돼서 친구들도 나가자 소리가 나와서 다 같이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그냥 거기서 나갈 때도 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일단 얘부터 데리고 나가자 생각해가지고 그냥 다 나갔던 거예요. 다 나가가지고 친구가 기절해 있으니까 일단 깨워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예.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데 친구 싸대기를 엄청 때렸어요, 저희가. 정신 차리게 해야죠. 예. 일어나라고 이러면서 엄청 싸대기를 때려서 그 친구가 눈을 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리가 꼭 뒤로 꺾이면 엄청 아플 거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멀쩡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듯.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어나가지고 나 왜 여기 밖에 있냐고, 우리 안에 있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있던 행동은 아무런 기억이 없는 거고, 딱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어가지고 해가 일찍 떠가지고 하늘이 좀 파래질 때였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일단 자러 가자, 다들 자러 가고 내일 다시 모여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든 누구한테 가든 하자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다 같이 이게 뿔뿔이 흩어져서 자러 갈라 그랬는데 그 친구 뒤로 뭔가 희미하게 뭔가가 보였었어요, 처음으로. 그때 예. 그날 처음으로. 그 옛날에 보면은 치마인데 엄청 긴 치마 있잖아요. 예. 좀 못생기게 생긴 한복 같았거든요. 그런 거를 입으신 할머니가 그 친구 뒤를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보고 야, 너 어디가? 이러는 건데 그 친구가 그냥 야, 나 집에 가야지 어디 가? 이러면서 막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 친구는 걱정 풀어주려고 그냥 넌소리 웃으면서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자야지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어물쩡 저물쩡해서 다 풀렸었어요.
네. 친구들도 자러 갔고, 다음날 저희가 좀 야행성 사람들이다 보니까 낮에 자고 밤에 만나서 놀던 애들인데, 그래서 밤에 또다시 모여가지고 그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그대로 거기 있던 거예요. 그 뒤에 할머니가 할머니가 따라가 다니는구나, 이제. 계속 거기 있던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 그냥 무표정인 얼굴이었거든요. 눈을 이렇게 감고 계셨었어요. 엄청 그냥 눈을 감고 계시고, 입도 그냥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그냥 지어지는 표정 있잖아요. 눈 감고 예. 딱 그 표정으로 할머니가 오면서 친구가 있으면 그 뒤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도 한복을 입은 사람이 많이 없었었어요. 저 어릴 때도 거의 없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아, 이건 누가 봐도 귀신이죠. 예. 근데 제 아버지가 원래 그 박수셨거든요. 아, 무당이셨어요? 예. 그래서 그 끼가 저한테 온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제가 태어난 게 첫째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걸 많이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대요, 저는. 그리고 엄마 쪽도 이제 신가물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걸 많이 탔던 거래요, 제가.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일단 가자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제 아버지 얘기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굳어서 아니 나 안 갈래. 아니 나 안 갈래. 못 갈 것 같아. 안 갈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 친구가 저희 아버지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이상하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저는 제가 귀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봤다 해도 이거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끌고 가자. 친구들도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끌고 갔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내려와가지고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거예요, 저희 있는 쪽으로. 그러면서 제 뒤쪽에도 보면서 너 뭐 데리고 왔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몸은 저를 보면서 시선은 제 뒤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제 옆쪽으로 가는지 못 봤는데 저한테 너 뭐 데리고 왔어? 뭐 데리고 왔어? 다시 돌아가.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돌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그 친구는 거기서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나 갈래, 나 집에 갈래. 그리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 화전 넘는다 그러잖아요, 보통. 네. 화전 화전치기? 넘고, 네, 화전 치고 이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할머니나 그 할아버지 영가 같은 경우는 술 한 잔에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고. 소금 뿌리는 것도 좋은데 저희 아버지만 그런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따라온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알아서 잘 하겠다 하고 저보고는 집에 들어가래요. 저는 그때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거든요. 동생이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살았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논 거예요, 거기서. 예. 그 근처에서 또 놀다가 된통 혼나고 아버지한테. 그리고 이제 놀 데가 없으니까 다 알잖아요, 수봉공원. 알죠. 예. 예, 지금은 뭐 별빛 축제한다고 수봉산을 많이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축제가 생겼다 그래서. 예. 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거기 뒤쪽에 다들 아실지 모르는데 지금 거기 뒤쪽에 보면은 산책로 같은 걸로 좀 이제 좀 공원 같은 걸로 이쁘게 꾸며놨었거든요. 예. 옛날에 그 자리가 폐쇄구역이었어요. 현충탑 있는 뒤쪽이 다. 아, 예. 거기가 왜 그러냐면 거긴 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기도 하고 좀 그런 게 많았던 자리거든요.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도 거기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그 지뢰 같은 게 거기 아직 파묻혔던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 폐쇄를 시켜놨었어요. 그 현충담 뒤쪽으로. 네네. 저희는 뭐 솔직히 말해서 중학생 때 막 그런 게 오잖아요. 중2병 막 이런 게 많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막 거기 가가지고 거기 앞에서 펜스에다 막 문 때리고 놀고 막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전화 와서 너 거기서 나와 빨리. 거기 있지 마.
너 거기 있다가 죽어 너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예. 거기서 이제 못 있게 하니까 다시 나왔죠. 나와가지고 내려와서 아버지랑 어디 좀 갔다 오자 그래서 절 갔다가 오고, 그럼 이제 그 친구도 좀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지금은 그 친구가 없어요. 없다고요? 네, 그 친구는 17살 때 먼저 갔어요. 하늘을. 좀 안 좋은 선택으로 해가지고. 어머, 결국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귀신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냥 뭔가 힘드셔서. 네, 귀신 때문에는 아니고 그냥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수봉공원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있었던 어떤 우물쉼터라고 했는데, 와, 여기 흉가 잘못 갔다가 또 엄청 큰 일이 있었네요, 확실히. 네, 근데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주차장 생겼다 하더라고요. 아직 다행이다. 사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이고, 오늘 또 김도트님께서 또 이야기 들려주시면서 많이 또 긴장도 하셨지만, 그때 당시 또 생각을 하니까 또 많이 떨리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데 안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요새도 정신 못 차리고 다니긴 하는데 가끔. 아유, 진짜 큰일 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도트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인천 수봉공원에 있었던 우물쉼터 옆에 흉가가 있었는데, 그곳에 갔을 때 친구들과 실제로 겪었던 또 소름 돋는 실화 경험담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없어졌다고 하니까 뭐 가시고 싶으셔도 못 가시긴 하겠지만, 웬만해서는 또 밤에는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볼분홍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볼분홍님께서는 정말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볼분홍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볼분홍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조금만 스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스포를 잠깐 해보자면. 조금만. 네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고 귀신을 본 이야기입니다. 그 오. 집을 초록지붕집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지붕집. 네. 자,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보거나 듣거나 하지는 못하는데 기가 센 곳에 가면 소름이 돋거나 이명이 와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수준의 감을 가졌어요. 이야, 예? 또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조상의 영향으로 예지몽을 꿔서 소름이 돋았던 적이 되게 많은데요. 임신하면 태몽을 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꿈이 아닌 예지몽은 진짜 생생하고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릴 적 저희 집은 좀 많이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단칸방에 주방이 조그맣게 붙은 집에 엄마, 아빠, 저 셋이서 살았거든요. 그 응답하라 1988 보시면 네. 덕선이 집에 작은 방에 미닫이 문 열고 나가면 신발 신는 주방이 있잖아요. 오, 딱 그런 옛날 집에 살았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사정상 친할머니랑 함께 살게 되었고, 어른 셋이 누우면 아기 누울 곳이 없어서 요람에 저를 눕혀서 머리맡에 올려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단칸방에 살다가 동생도 낳고 조금 자라다 보니까 이사를 하게 됐는데, 방 3칸에 엄청 큰 거실에 다락방, 주방까지 따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여기가 초록지붕 집이거든요. 와,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네. 마당도 정말 넓고 창고까지 딸려 있어서 제가 다 커서 지금 기억으로 봐도
좋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사하고 한동안은 제가 못 느껴서 그랬는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혹시 빨간 머리 앤이라는 만화 영화 아시나요? 빨간 머리엔. 그렇죠. 네, 제가 그 만화를 진짜 좋아했는데 앤이 초록 지붕 집에 살거든요. 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사 가면서 만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진짜 마냥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시골에 좀 띄엄띄엄 있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엄청 적막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산 끝에 붙어있던 집이라서 예. 더 적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 가지고 놀다가 제가 말을 멈추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래서 괜히 엄마 불러서 엄마 위치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그 적막이 싫어서 놀이를 이어가는 정도로 적막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방, 엄마 아빠 방, 할머니 방 이렇게 방이 3개니까 그렇게 나눠서 잤거든요. 저는 제 동생이랑 자고 엄마랑 아빠랑 자고 이렇게 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는 도중에 당시 3살쯤 된 동생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저를 깨워서 새벽에 일어나게 됐어요. 예. 이게 벌써 한 30년 전쯤이니까 그때는 어린이 화장실이나 변기 이런 게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한참 화장실 가는 연습할 때라서 급하면 바가지 같은 걸 요강 같은 걸로 썼어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죠. 네, 새벽에 동생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화장실 앞에 바가지를 둘 테니 너가 엄마 대신에 동생을 줘라 이렇게 부탁도 하셨었거든요. 예. 여기 그림에 보시면 화장실이랑 현관이랑 완벽하게 마주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불을 켜고 나와서 그 방불에 의존을 해서 화장실 앞에 바가지를 잡고 탁 뒤로 돌아서는데 몸이 확 붙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분명 꿈이 아닌데 진짜 있을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를 보니까 몸이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 그 현관문이 돋보기 알이 올록볼록 이렇게 돼서 바둑판처럼 배열된 현관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리니까 밖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이거든요. 그 실루엣이 선명하게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유리문 밖에 얼굴을 바짝 붙인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어린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게 된 게 머리카락이 진짜 길었는데 그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 길이로 바닥까지 닿아 있었고 눈, 코, 입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루엣이 엄청 여리여리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리여리하다기보다 뼈만 앙상하게 남고 그 위에 흰 천을 걸친 것처럼 그리고 약간 한편으로는 얼굴만 동동 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느낌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 귀신은 저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미동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서 있었거든요. 예. 진짜 뭐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린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놀라면 소리도 못 지른다고 눈도 떼지도 못하고 한동안 그렇게 서 있다가 예.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개걸음으로 겨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문 잠그고 진짜 한참 울었어요. 예. 이제 현관문이랑 엄마 아빠 방이 더 가까우니까 어린 마음에 먼저 엄마 아빠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그렇게 펑펑 울었는데 저랑 엄마 아빠 방이랑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고 소리가 잘 들리는 구조인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방에. 예. 그래서 이제 잡혀갔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한참 울다가 약간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고 일어나니까 아침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어린애가 꿈이 아니었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시야가 담긴 바가지가 방 안에 있었거든요. 아, 꿈이 아니구나. 네, 꿈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여느 날과 똑같은 아침이었는데 저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 약간 현실적이지 않고 밤에 본 게 뭔지 어린 마음에 감당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내가 귀신을 본 것 같아. 내가 뭔가를 봤어. 현관문 앞에 뭐가 서 있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잠결에 네가 내복 입은 거 본 거다. 유리에 비친 거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되게 억울한 게
제가 움직여도 그건 미동도 없었는데 제가 비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하던 어린아이였으니까 억울했지만 증거도 없어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금세 잊혀지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 번 말해도 엄마는 믿지도 않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우리 집이 동네에서도 알아줄 만큼 큰 집이니까 동네 친구랑 같이 놀던 언니들한테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 우리 집 진짜 좋다. 그 애니 살던 초록지붕 집이다. 막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같이 우리 집으로 놀러 가자고 막 몰려온 거예요. 집마당이 넓다 보니까 집으로 들어오려면 창고를 지나서 10m 정도 걸어 들어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예. 집으로 들어가는 길 옆 창고 앞에 딱 서자마자 나이가 많던 동네 언니가 야 저기가 너희 집이가? 야 너희 집에 사람 죽은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집에 엄청 이쁜 아줌마랑 아저씨랑 살았는데 아저씨가 의처증 걸려서 아줌마 나쁘게 했다 애가. 욕조에 못 박아서 때리고 나쁘게 했다던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말은 아이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 어디선가 주워 들은 말일 텐데 너무 디테일하고 지어낼 수준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전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도 아무도 없고 난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섭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언니랑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 보기에도 되게 민망하고요. 근데 그 말을 하고는 아무도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무섭다 이러면서 다 가버렸어요. 이야. 너무 속상해서 집에 들어와서 또 엄마한테 다 일렀죠. 근데 엄마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사람 죽은 집이냐고. 다 네 놀린다고 거짓말 친 거고 좋은 집 사니까 괜히 부러워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런가? 하면서 금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좀 단순한 편인 것 같거든요. 그게 또 쉽게 잊을 만한 게 아니고 제가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어서 쉽게 잊을 만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금세 잊혀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요. 돌고 진짜 소름인 게요. 그 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밖에만 있었고. 네. 친구들도 저희 집에 그 뒤로든 그 전이로든 놀러 온 적이 없어요. 예. 놀아봤자 마당에서 노는 게 다인데 30년 전에 지어진 집에 화장실에 욕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욕조가 있었고 그 언니가 말하던 못자국이 있었어요. 어머. 욕조 바로 위에 나란히 2개가요. 애들이 거짓말 쳤던 게 아니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하던 말을 들어서 옮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그리고 깨름칙하게 빨간 페인트가 그 구멍에 발라져 있었거든요. 페인트였어요. 피는 아니고 페인트였는데 어릴 때 어디서 들은 바로는 안 지워지는 핏자국 가릴 때 빨간 페인트를 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목욕할 때 페인트가 일어나서 물결에 덜렁거리니까 손으로 막 잡아서 뜯고 막 그랬거든요, 어릴 때. 예. 근데 이게 커서 생각하니까 엄청 소름 돋더라고요. 미쳤다. 예. 그래서 초록지붕 집에 살 때 제가 몸이 진짜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이잖아요, 옛날에는. 가정통신문 보면 결석이랑 조퇴가 되게 많고요. 놀다가 콧물인가 해서 쓱 닦으면 코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고 마르면 또 흐르고 막 이거를 5-6번 반복할 정도로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어린아이 눈 밑으로 다크서클이 가득하고 엄청 깡마른 몸이거든요. 몸 상하는구나, 집에서. 네, 몸이 계속 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집에서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6년 이상을 살았던 것 같은데 예. 친할머니도 지병이 있으셨지만 집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예. 컵라면을 허벅지에 엎어서 엄청 심하게 화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차에 치여서 응급실에 실려간다든지 미끄럼틀에 떨어져서 턱이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파져서 응급실에 간다든지 예. 막 이런 사건들이 다 초록지붕 집에 살던 때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면서 따로 살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외할머니 집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엄마랑. 꼭 그러더라고요, 꼭. 네, 그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어릴 적 귀신 봤던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 더 소름 돋는 일이 생겨요. 예.
이게 명절이라서 친척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던 삼촌한테 막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거든요. 근데 삼촌이 없다 이러다가 한동안 생각하다가 큰 누나 집에서 귀신 본 이야기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삼촌이 막내고 큰 누나가 저희 엄마거든요. 우리 집이잖아. 그죠? 네, 우리 집. 옛날 우리 초록지붕집. 예. 와, 진짜 빨리 해도 막 이러면서 지금은 그 초록지붕집에 안 사니까. 그리고 전 많이 컸으니까요. 예. 그냥 흥미거리라서 엄청 신나게 들을 준비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제일 맞이고 삼촌이 제일 막내라서 저랑 삼촌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그 당시 제가 거기 어릴 때 살았을 때 삼촌도 되게 어릴 때라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네. 그 20대 초반의 혈기로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서 그 초록지붕집으로 오고 있었대요. 예. 삼촌이 제 기억으로는 엑시브를 한참 탔었는데 오. 엉덩이가 진짜 잔뜩 치켜 올라간 오토바이를 엑시브라고. 아니요, 그건 따라 올리신 거고, 예, 원래 그렇게 높진 않은데 더 올리신 걸 거예요. 그런가요? 쇼바를. 아마 예. 엄청 앞으로 거의 눕다시피 해서 엉덩이가 치켜 올라간 그런 오토바이를 그쵸. 탔었거든요. 삼촌이. 예. 아무튼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도중이었는데 저희 집 들어가는 골목에서 흰 공이 통통 튀겨지면서 내려오더래요. 흰 공? 예? 네, 공처럼 보였대요. 이렇게 통통 튀겨져서 나오니까. 근데 이게 오토바이 속도가 빠르고 가로등이 많이 없는 어두운 시골 비포장도로니까 이제 그거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공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예. 짐승이나 공이겠지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공이든 짐승이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도 않고 계속 삼촌 쪽으로 달려오는가 싶더니 잠깐 하는 찰나에 삼촌을 빠르게 확 스쳐 지나갔대요. 예. 그래서 진짜 너무 놀라서 오토바이를 급하게 넘어지듯이 세우고 뒤로 돌아봤는데 이게 쫙 쓰러져 있던 게 퍼뜩 일어나더니 후다다다다닥 삼촌 쪽으로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정신없이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어요. 그 찰나에 뒤에서 밝은 빛이 탁 비쳤는데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삼촌 뒤로 불을 밝게 비춘 거예요. 그때 그 뒤로 다시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막 웃으면서 자기가 뭘 잘못 봐서 착각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제가 봤던 그 귀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저는 집에서 봤던 그 여자 귀신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다른 가족들한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세하게. 왜냐면 네, 엄마한테 세뇌된 것처럼 약간 억울했지만 내복 입은 내 모습이 비쳐서 바보처럼 보고 놀란 사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삼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본 게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다른 거를 봤구나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삼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본 이야기를 삼촌한테 들려줬어요. 근데 안 믿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듣던 삼촌도 되게 놀란 눈치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라고요. 예.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사실 약간 좀 억울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제 이야기랑 삼촌 이야기를 따지듯이 엄마한테 다 막 쏟아내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엄마 봐봐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다. 내 움직이는데 현관에 붙은 그거는 움직이지도 않더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너무 능청맞게 웃으면서 이제야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래 맞다. 거기서 남편이 부인 나쁘게 했다 애가. 안 그랬으면 단칸방 살던 우리가 그 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무섭지 않나? 예. 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예.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땡 하면서 소름도 돋고 억울하고 무섭고 막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예.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부부가 살았었고 의처증이 있던 남편이 집안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면서 부인을 때렸고 그 부인이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안 좋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언니가 이야기해줬던 그 이야기랑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퍼즐이 짜자작 맞네요. 네, 그게 진짜 10년? 이렇게 있다가 매치가 다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동네 언니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예쁜 아줌마랑 아저씨랑 같이 살았는데 아저씨가 의처증이 있어서 그 예쁜 아줌마한테 사람을 붙였대요. 네. 그래서 집에만 맨날 갇혀있던 아줌마가 너무 답답해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밖으로 나갔다가 길 묻는 사람한테 길을 알려줬는데 그걸 붙여져 있던 그 아저씨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언니가 이야기해줬었거든요. 예.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 사람이 이렇게 안 좋게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 야. 사건 후에 집이 저렴하게 나와도 아무도 안 들어갔대요. 그 사람이 안 좋게 된 거니까 네네. 누가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던 그 집에 젊은 부부가 어린애들이랑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사를 해서 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고개를 쭉 빼고 힐끗힐끗 쳐다보고 지나갔대요.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네, 무섭기도 하고 저기서 어떻게 살아? 막 이런 마음이었겠죠. 엄마 보고 지나가던 동네 어른들이 젊은데 참 독하다고. 젊은 여자가 무섭지도 않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던 사람도 있었대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랑 20살 차이 나시니까 저희 엄마는 그때 26살 정도였고요. 오. 저는 6살 정도였으니까 진짜 젊으셨던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걸 알고 들어갔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여유도 없었고요. 네. 아기가 둘이 있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사람이 무서울 게 없으셨대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돈이죠. 예.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네, 안타깝지만. 이건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네. 제 외할머니께서 신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셨고 그게 어머니 쪽으로 내려와서 엄마가 좀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촉이 있고 가끔 보시기도 하고 선몽도 꾸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엄마는 초록지붕집에 살 때 화장실이 제일 무서우셨대요.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다가 보면 위쪽이 쎄해서 얼른 세수만 하고 위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오셨대요. 뭔가 있어서요. 그 위치가 화장실 위쪽이 다락방이었거든요. 그 주방에서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나무 문을 열면 되게 가파른 나무 계단에 짐이 많았던 게 기억이 나요. 예. 다락방에 올라가면 검은 형태가 보이셨대요. 다락방 한켠에서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시고 자주 쓰시는 짐들을 계단에 두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인을 그 나쁘게 한 남편은 결국 정신병으로 감옥도 안 가고 정신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야기 들으니까. 심신미약으로. 네. 그래서 어이구. 어쩌면 지금쯤 우리랑 같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씁쓸하면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던 것 그렇긴 한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겠죠? 같아요. 저 멀리 사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아, 뭐 지금은 안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네. 근데 그 여자 귀신이 제 앞에 왜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난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한다. 뭐 그런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산 사람 모르게 저한테 해코지를 한 건지 그때 모습을 보여서 저한테 뭘 한다거나 뭐 엄마한테 모습이 보여서 뭘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볼분홍님, 네.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았던 이야기도 너무나 소름 끼치지만 나쁜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에서 도망치는 능력이 있었다. 그거는 네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능력을 가지게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옛날부터 그런 조그마한 사건 사고 같은 거는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뭐 예. 엎드려서 자는데 누가 허리춤을 잡고 위험해 하면서 이렇게 탁 당겨서 일어나면 저 혼자 생쇼하고 있고 아무도 예. 없고 친구들이 쟤 왜 저래? 막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가위에 눌렸는데 가위인지도 모르고 움직이다가 어디 박아서 입술이 찢어진다거나 예. 그런 정말 진짜 조그마한 사건 사고들은 매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귀신을 느낀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독 기가 센 자리 가면 뭐 이명이 띠 하고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무서운 느낌, 소름이 갑자기 착 끼친다거나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오는데 사실 뭐가 보여서 그냥 똥촉일 수도 있어요. 괜히 소름 돋으니까 여기 뭔가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도망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예지몽을 꾼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신기하게 많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다른 거는 진짜 하나도 안 맞는데 그렇게 예지몽이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뭐 재미로 이렇게 뭐 궁금한 것도 있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무당집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그때 그런 거를 말씀드렸더니 뭐 신을 받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조상의 영향으로 그렇게 조상이 너한테 예지몽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느끼시긴 하겠지만 아까 그 집 있잖아요. 초록집 웅집. 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큰 지역, 뭐 동이나 이런 것만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네. 그 경남 양산시에 있는 초록지붕집입니다. 동까지 이야기하면 어딘지 너무 확실해가지고요. 아직도 있을까요? 그 집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그 집에서 제일 행복했고 제일 재밌었고 제일 슬펐고 제일 무서웠어요. 예. 그래서 정말 기억에 남는 집이기도 해서 최근은 아니고 2, 3년 전? 4년 전? 그 집을 찾아갔었거든요. 예. 로드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집이. 오. 그래서 이제 남편 될 사람이랑 그 집을 갔는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았거든요. 네. 창고 근처에서 집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밭일을 하시던 할머니께서 그거 누구요? 이러시는 거예요. 오. 누군데 남의 집을 보고 있냐고. 그래서 진짜 오해받기 딱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여기 살았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언제 살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히 30년 조금 안 됐다 그랬더니 그쯤 저희 아빠 성함을 대시면서 그때는 걔가 살았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맞아요 저희 아빠세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걔 나가고 나서 쭉 내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밭일로 바빠 보이셔서 다른 거는 묻지는 못했는데 별일 없으신지 저희가 나가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쭉 오래 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좀 괜찮으셨길 바랍니다. 그 집도. 근데 유난히 저희가 탔던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볼분홍님만 더 일도 없고. 좀 약했나 봐요. 제가 만만했나? 그것보다도 이제 더 예민하셨겠죠. 아무래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기운이라는 게.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와, 근데 이야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지? 아무튼 볼분홍님도 또 여러 가지 사연 숨기고 계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 꼭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숨기지 마세요. 모든 이야기는. 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풀어내야 나중 가면 후련하거든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혼자 꽁꽁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계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무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초록지붕집 지금도 있고 지금 아버님의 지인분이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엄청 심했나 봐요, 그게. 근데 지금은 아마 조금 기운이 눌려서 그런 건가 또 싶기도 하고, 근데 정말 무서웠던 집이자 또 추억거리가 많았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소름 돋고 이런 일들도 많았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가지 마세요, 또 괜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도미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도미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또 실제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도미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도미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항상 또 타는, 이용을 하는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집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2003년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저희 아빠는 버스 운전기사셨고, 엄마는 아파트에 상가를 하나 분양받아서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엄마는 동대표로 활동하실 정도로 아파트 활동 많이 하셨고,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집안 사정을 대략적으로 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집은 딸이 셋인데 언니는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지 않고 저는 예. 3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야기는 한 15년 전쯤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2006년 10월이었어요. 제가 수능을 한 달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야간 자율학습이 밤 10시에 끝나면 학교 앞에 미리 와 있는 독서실 차량을 타고 바로 독서실로 도착을 해서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다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독서실 차량을 탄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스케줄로 수능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냥 전화나 문자 정도만 되는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 시절이었는데 학교에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걸리면 이거 그냥 문자 하려고 갖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발견 즉시 압수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아무런 연락 가능한 수단이 없이 항상 집을 걸어 다니는 게 위험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대부분 수험생들은 독서실 차량으로 집에 도착하곤 했어요. 예.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똑같이 한 10시 반쯤 독서실에 도착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독서실은 방이 여러 개 있는 곳이 아니라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들어가면 책상이 5, 60개 정도로 쭉 채워져 있는 곳이었어요. 예. 저는 입구에서부터 좀 멀찌감치 떨어진 안쪽 구석 자리에 배정을 받은 상태라서 도착했을 당시에 학생들 몇몇이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둘러보면서 자리에 도착을 했고 그때 책상에는 MC 스퀘어라고 해서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백색 소음이 나는 기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안경. 그래서 안경.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책장 넘기는 소음이나 뭐 볼펜 떨어뜨리는 소음 이런 것에 민감해서 저는 이어폰을 항상 그 MC 스퀘어에 꽂고 그걸 소리를 크게 키운 다음에 집중을 해서 이제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예. 한참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딱 끊어지면서 책상 스탠드도 갑자기 탁 꺼지는 거예요. 예?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하는 찰나에 이어폰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놀라서 이어폰을 뺀 채로 들어보니까 밖에서 막 천둥도 치고 있고 비가 엄청 퍼붓는 소리가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야 왜 불이 꺼졌지? 이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변을 살짝 둘러봤는데 어둠 속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너무 놀라서 저기요 이렇게 불러봤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 않고 그 자세로 있는데 다행히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거기 누구 있어요? 하는 독서실 아저씨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아저씨 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후레쉬를 들면서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여자 방에 학생 혼자 있네. 지금 정전이 나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독서실 차량 1층에 대기해놨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서둘러서 짐을 뿌리고 1층에 도착해서 차에 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 잠깐 차 타러 가는 순간에도 옷이 이렇게 젖을 정도로 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자의 그 아파트에 학생들을 내려다 주고 저도 저희 집 아파트 라인 앞에 멈춰서서 뛰어서 바로 그 공동 현관문 앞까지 들어왔어요. 지금은 공동 현관문이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유니크한 아이템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16층이어서 1600 몇 호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니까 공동 현관문이 열립니다 하고 탁 제가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9층에서 내려가는 표시로 대기 상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옷에 묻은 빗물을 털고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수능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컨디션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몇 분을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와? 하면서 조금씩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1분, 2분, 3분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자 저 고장났나 보다. 나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무슨 일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 분노, 막 답답함 이런 뒤섞인 감정으로 다시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갔죠. 예. 1600 몇 호 이렇게 입력해서 엄마한테 호출을 하려고 했어요. 엄마 나 무서우니까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려고요. 그래서 1600 몇 호 호출 눌렀는데 호출을 눌리면 원래는 노래가 나오면서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취소를 누른 것처럼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래? 1600 몇 호 호출 또 꺼졌어요. 뭐야 이것도 고장이야? 이것도 안 돼?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떡해 나 절대 못 올라가면서 절대 계단으로는 저 혼자 안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지 싶으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아파트의 그 계단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이 새벽에 절대 저기를 혼자 걸어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떡하지? 아파트 입구까지 가서 공중전화에 가서 콜렉트콜을 걸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파트 입구까지 달려간다 해도 쫄딱 젖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불과 몇 시간 뒤엔 다시 학교 가야 되는데 교복 입을 것도 없고 또 감기에 걸리면 수능을 망치는 거니까 그건 안 돼 하면서 계속 몇십 분 동안 서성였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다. 지금 계속 기다릴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냥 눈 딱 감고 16층까지 혼자 올라가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때 무서우니까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이야. 미쳤어. 짜증나 하면서 혼잣말로 계속 욕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소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단이나 계단 참에 개인 물건을 두면 안 되잖아요.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고장난 자전거도 있고 괴종시계도 있고 아기 용품들이나 쓰레기들 죽은 나무도 이런 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6층, 7층, 8층 쭉 올라갈 때 8층 계단 참청도 가니까 9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뭐지? 혹시 사람이 있을까봐 저는 그게 무서웠거든요.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살끔 보니까 다행히도 그냥 엘리베이터가 열려있는 채로 고장이 나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불빛이 저렇게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열려있는 채로 내부가 깜깜한 상태면 더 무서웠을 거니까. 예. 그렇게 그냥 9층에서 다시 10층으로 돌아 올라가려는 찰나에 저는 갑자기 저희 아빠가 떠오르는 거예요. 초반에 저희 아빠가 버스 운송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버스는 첫 차를 맞추려면 보통 4시, 4시 반 엄청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세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면 새벽 출근부터 고쳐지지 않으면 아빠가 걸어서 계단을 내려가셔야 될 것 같고 버스는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상 스케줄을 맞춰놓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각을 하면 되게 꼬이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저희 아빠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비상벨을 눌러서 고장이 났다고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 붙어있는 AS 연락처를 적어가서 집에 가서 내가 신고를 해서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냥 집에 올라가서 경비실 호출을 한 다음에 저희 집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아빠가 떠오르니까 내가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열려있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내부를 딱 보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닫혀있는 바닥에 딱 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녹색 막대기 같은 게 끼어서 고장이 나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옥색 비녀였어요. 비녀. 비녀? 머리 꽂는 거? 네, 맞아요. 쪽머리 할 때 할머니들이 쓰는 거. 비녀 끝이 약간 뭉툭하게 유리가 파츠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그 엘리베이터 참이랑 그쪽에 껴가지고 고장이 나 있던 거였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주워 들어서 아니 갑자기 웬 비녀가 여기 껴있어? 딱 그렇게 잠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도미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탁 뒤를 돌아보니까 다행히도 엄마가 9층 계단 쪽에서 서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야, 너 거기서 뭐해? 이렇게 하길래 저는 엄마 보자마자 긴장이 딱 풀리면서 찡찡댔죠. 아, 엄마, 아니 엘리베이터에 이게 껴있어서 나 진짜 못 올라가고 1층부터 30분 넘게 기다렸다가 이제 걸어 올라가는 중이었어. 막 이렇게 찡찡댔어요. 조용조용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제 쪽으로 딱 다가오면서 비녀를 딱 보시더니 아, 그거 903호 할머니 거야. 903호 할머니가 어쩌다가 떨어뜨리신 것 같네. 초인종에 올려놔두고 얼른 올라가자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라인에 그 당시에도 엄청 늙으셨던 한 90대 가까이 보이셨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항상 가디건에 이렇게 긴 치마 입으시고 머리를 깨끗하게 빗은 후 쪽머리로 다니시는 할머니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던 게 저희 자매가 할머니를 뭐 공원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드리면 아유 너희들 자매끼리 보기 좋아 너무 예쁘다 인사도 잘한다 하면서 갖고 계시던 간식을 나눠주시거나 칭찬해 주시거나 뭐 너희들 교회 다녀라 막 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시거나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 할머니가 왜 여기다가 이 새벽에 떨어뜨렸지? 이 생각이 들었지만 난 저는 무서운 게 가라앉아서 엄마 뒤로 쫓아서 집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원래 저희 엄마는 제가 집에 오는 한 2시까지는 잠을 안 주무시고 기다리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일찍 잠이 드셨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딱 눈을 떴는데 거의 2시 반이 넘는 시간까지 둘째 딸이 안 왔으니까 얘가 지금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러다가 9층에 엘리베이터가 계속 멈춰 있는 걸 보고 불이 나게 계단으로 내려오셨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야 그래도 무슨 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다행이다. 비 맞았는데 빨리 씻고 자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씻고 빨리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독서실에 가서 모든 짐을 챙겨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멘탈이 터질 것 같아서 독서실을 더 이상 안 다니기로 했던 거예요. 예.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사건을 겪고 수능을 치른 다음에 대학을 가게 됐고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예. 저는 신촌 부근에서 자취를 했고 저희 동생인 3살 터울 여동생 있다 했잖아요. 걔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은 채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고 걔는 논현동 인근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하고는 같은 지역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락을 잘 못했고 항상 바쁘게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2007년도 여름방학 때 저랑 동생이 다시 본가로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수다 떨면서 놀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올빼미처럼 또 낮과 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그날도 저랑 동생이 새벽 2시, 3시 가까운 시간까지 앉아서 수다 떨면서 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갑자기 언니 배고픈데 우리 나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엄마한테 나가는 거 걸리면 혼나니까 조심조심 갔다 오자. 그래서 편의점에 갔죠. 편의점에서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다시 집에 올라가려고 그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는데 예. 그때가 아마 3시 넘어서 거의 4시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깊은 새벽이었는데 1층에서부터 이렇게 쭉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저랑 동생은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거울 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다가 갑자기 그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 쓱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생이랑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마주쳤어요. 왜냐하면 9층입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엘리베이터는 그 층에 멈추면 층을 말하는 엘리베이터였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야 뭐 야간 택배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이런 게 자유롭게 있던 시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새벽녘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잡을 일이 없었거든요. 오, 예. 그래서 동생이랑 저는 사실 귀신이나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범죄, 뭐 흉악범 이런 게 너무 무서워서 둘이서 눈을 딱 마주치고 동그랗게 뜨고 9층입니다 하고 열리는 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서서히 문이 열리니까 그 할머니가 천천히 엘리베이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라인에 사시는 머리 깔끔하게 빗으시고 가디건 입으시는 그 할머니. 그 할머님이 타 있는 저희 쪽은 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뒤뚱뒤뚱 아주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들어오시더니
그 버튼이 있는 곳에 바짝 붙어 서서 1층을 누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랑 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의 디테일을 딱 보고 있는데 그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짙은 초록색 가디건을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단추를 다 채우시고 월남치마라고 해서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 치마.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입으셨고 머리는 그 옥색 비녀 엄청 단정하게 딱 쪽 집은 스타일 예. 그대로 딱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할머니가 이 새벽에 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잡으셔? 막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용히 있다가 16층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둘러서 내렸어요. 그러다가 내리기 전에 겸연쩍으니까 할머니를 살짝 제가 돌아보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근데 할머님이 저를 안 보시고 그냥 저희의 가슴이나 허리 쪽? 그 정도의 45도 각도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입을 오물오물오물오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틀니를 빼면 노인분들이 턱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합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런 느낌의 입이 되잖아요. 그 입으로 계속 뭔가를 오물오물오물하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다시 닫히고 저랑 동생은 시선을 교환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아니라 귀신 같았거든요. 느낌이. 오.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야 완전 쫄았어 우리. 할머니 뭐야? 왜 타셔? 막 이러다가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 내려간 거를 보고 야 귀신 아니다. 1층까지 내려갔으니까 귀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뭐야 막 이런 수다를 또 떠는데 갑자기 동생이 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뭔가 떠오른다는 것처럼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언니 근데 그 할머니가 내려가는 버튼 누르려다가 올라가는 버튼을 누른 거면 9층도 내려가는 버튼이 눌러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9층에 한번 멈췄다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지 할머니가 자기는 그냥 내려가는 버튼 눌렀다고 생각했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한 개 딱 눌렀던 거겠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할머니가 깜빡하신 걸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근데 잘 걷지도 못하시는 할머니인데 이 야밤중에 혼자 어디 가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글쎄 할머니 교회 다니시니까 혼자 새벽 기도 가신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사실 저희 집은 종교가 없어서 새벽 기도가 몇 시에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새벽에 나가시는 거면 새벽 기도 가시는 거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되고 엄마는 출근하셨다고 오시고 저희는 엄마한테 엄마 사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나갔는데 그 할머니가 새벽에 이렇게 있으셨어. 그러니까 엄마는 너희들은 무섭지도 않냐 세상이 어딜 나갔다 돌아와 하면서 그냥 혼나기만 하고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예. 저랑 동생은 2학기 공부를 하려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가을 정도에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 모녀는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어땠어 저땠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낮에 전화를 거는 일은 없거든요. 엄마가 왜 갑자기 낮에 전화를 걸었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엄마가 갑자기 야 도민호야 너 그때 할머니 봤다고 했던 때가 언제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할머니? 이렇게 대답했다가 너희들 그때 새벽에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 봤다고 했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여름방학 때니까 한 7월 아니면 8월 그때겠지? 이랬더니 엄마가 너 그날이 언젠지 확인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왜 그러는데? 아니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좀 정색하면서 물으시길래 무슨 일 있나 보다 하면서 엄마 잠깐만 내가 그때 체크카드로 과자를 샀으니까 내가 한번 내역을 봐볼게 하고 확인을 했죠. 그래서 문자를 딱 더듬어 보니까 8월 며칠 딱 그렇게 결제 문자가 있더라고요. 다시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엄마 카드 쓴 거 보니까 8월 며칠이야 이러니까 엄마가 아무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러니까 일단 너 동생한테 전화해서 오늘 하루 조심히 행동하라고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오. 왜? 뭔 소리야? 왜 할머니 무슨 일 있지? 돌아가셨어? 아니 그냥 말 들어. 너네 둘 다 공부 끝나면 밤늦게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 알았어?
정색을 하면서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길래 예.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줘 이러면서 바로 동생한테 연락해서 야, 엄마가 이런 일은 있으니까 집에 바로 가래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행히도 그날 저희 둘 다 별일 없이 지냈고 엄마한테 자꾸 그 얘기를 전화로 물어봐도 엄마가 약간 만나서 얘기해 뭐 얘기를 꺼내지 마 좀 이렇게 정색을 하시니까 나중에 겨울방학 때 가면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방학이 되어서 저랑 동생이 다시 본가로 내려왔고 늦게나마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그 할머니 왜 물어봤던 거야? 왜 무슨 일 있으셨어? 이러니까 엄마도 그때 기억이 났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 날 가게에서 반찬을 만드시고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9층에 할머님을 항상 같이 부축해서 다니는 손녀분이라고 해야 되나 따님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오랜만에 와서 반찬을 사가셨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유 오랜만이야 하면서 이런저런 소담을 나누셨는데 9층 할머니 따님분이 곧 이사를 가신다고 집을 내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유 할머니 연세 많으셔서 새로운 데 가면 적응하기 더 힘드실 텐데 괜찮겠어? 왜 이사를 가? 이렇게 했더니 그 따님분께서 할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엄마는 얼마 전까지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이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셨을까 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따님분께서는 할머님이 몸이 여름 되기 전부터 안 좋아지셔서 호스피스에 들어가 계시다가 여름쯤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엄마가 얘기를 듣는데 이상했어요. 왜냐면 우리 딸들은 새벽에 편의점 간다고 하고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 전부터 호스피스에 들어갔다고 하면 시기가 안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으셨던 거예요. 예. 근데 혹시 몰라서 말씀은 안 꺼내시고 아유 노표하시면서 그러면 할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6월 중순에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딸들 방학은 7, 8월인데 이 생각이 들어서 아유 일단은 할머님 좋은 곳 가셨을 거다 이렇게 위로를 건네시고 예. 돌아가신 뒤에 저한테 바로 전화를 거셨던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 뭐 돌아다니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아니야 엄마 우리 잘못 본 거 아니야. 왜냐면 그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할머니 동작 하나하나를 정말로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할머니 옷차림새 머리 빗어 넘긴 거 그리고 할머니가 입으로 뭘 씹고 계셨던 것까지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헛것을 본 게 아니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할머니가 아마 입을 오물오물 하셨다면 뭔가를 씹는 느낌이니까 할머니가 아마 6월에 돌아가셨으면 너희들이 봤던 8월 정도가 한 49제 정도 됐을 때일 것 같으니까 예. 아마 집에서 뭐 잘 가셔라 어머님 이러면서 제를 올려놨다거나 뭐 음식을 올려놨다거나 하면 그 새벽에 잠깐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셨던 게 아닐까 이렇게 엄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엄마랑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맞아 엄마 이상해. 왜냐면 우리가 8월이니까 엄청 더워서 동생은 민소매 옷을 입고 저는 짧은 반바지에 짧은 반팔 이런 차림이었는데 할머님은 그때 긴 가디건을 목 끝까지 채우시고 그 두꺼운 치마를 입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무서우니까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떠올리니까 그 옷차림새가 계절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뭐 영안이 있다거나 뭐 어떤 신기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런 독특한 체험을 동시에 같이 해서 그 할머님을 뵌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야. 아니, 일단 도미노님, 그러니까 영환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생분이랑 또 같이 보신 거잖아요. 네, 동시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 할머님의 얼굴도 기억이 정확히 나세요? 할머님이 항상 다정하신 분이셔서 웃는 상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틀니를 끼고 계셨을 때도 있었고 빼고 계셨을 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눈이 보통은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 약간 그 표정이나 시각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 제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힐끗 봤을 때도 시선이 그냥 멍한 상태셨고 이분께서 하면서 뭔가를 오물오물
그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할머님이 약간 연세가 많으시니까 약간 치매 증상이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저희를 이렇게 인지를 못하신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 얼굴도 기억나고 그 찬빛 같은 걸로 정말 곱게 빗어 올렸던 그 머리 스타일, 그리고 아이보리색 치마, 짙은 초록색 가디건 다 기억이 나요. 원래 대부분은 귀신을 목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옷은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확히 네. 기억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귀신이라고 생각을 못 하겠는 게, 그런 귀신이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추워진다, 뭐 소름이 돋는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무서웠다 뿐이지 뭐 추워진다는 그런 감각이 있다거나, 그리고 저희는 귀신이 아닐까라는 그 무서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1층이 내려가는 것까지 지켜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귀신 아니구나, 귀신 아니었어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야, 도미노님 진짜 이야기 미친 듯이 잘하신다. 그랬나요? 와. 너무 떨려서. 이게 떨린 거예요? 그럼 네, 안 떨면 너무 심장이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와, 이것도 능력입니다. 진짜로 능력이에요. 예. 목소리도 네, 너무 좋으시다고 아까 어떤 분이 이영애 목소리라고 하셔서 저도 뭐 이영애 님이 들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말투가. 극찬입니다. 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너나 잘하세요.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네. 너나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도미노님, 이게 또 참여자분들이시지만 그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되지만 이분은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겪길 바래요. 또 그래야지 이야기를 해주실 테니까 혹시 다른 이야기는 없으신 거죠? 제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기 무서웠던 것도 사실 귀신하고는 관련되지 않지만 그냥 좀 무서웠던 일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귀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있어요? 그러면? 네. 근데 이거는 뭐 저만 무서웠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도미노님, 그 본인만 무서웠는지 한번 저랑 이야기 따로 나눠보면 될 것 같고, 또 혹시 미스테리한 일이나 좀 무서운 일을 겪으셨던 거 있으면 한번 저랑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뭐, 따로.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너무 깔끔하게 몰입이 너무나 잘 되도록 또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전화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이분 진짜 소름 돋게 이야기 잘하시네요. 소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도 소름이 돋게 만드는 거는 이분이 묘사를 잘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와, 그 할머님 또 49제여서 이렇게 찾아오신 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또 실제로 보신 분들은 특히나 동생이랑 같이 보신 거잖아요. 그것도 맨정신에. 그러니까 더 소름 끼쳤던 그때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의 배경은 바로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오늘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김씨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 당시에 해서는 안 되는 좀 위험한 놀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학창 시절에 이제 그런 놀이를 하다가 이어지는 일인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좀 안 좋은 사건이랑 같이 엮이게 된 얘기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복도식 아파트가 또 배경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 얘기가 혹시 그 기억에 남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번개가 치고 귀신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는 맞아.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제가 그때 얘기하면서도 도대체 그때 그 일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이제 좀 하도 오래된 얘기라 그때 당시에 좀 깊게 연관이 있었던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 그 얘기에 이제 그 친구가 엮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기릿! 일단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었고요. 고등학생 때 당시에는 중랑구 쪽에 제가 거주를 하였었는데 네. 그쪽에 재개발을 하고 있는 구역이 있었어요. 네네. 한참 학창시절 때 호기심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친구 집에서 막 술을 마시고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데 네. 그때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창 저희 때 유행하던 게 그거였어요. 기절놀이라고 아하. 사람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양쪽 손으로 목을 꽉 졸라요. 그러니까 아니죠. 죽이듯이 졸른다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이제 옆에를 이렇게 꽉 누르면은 그게 꽉 막히면서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면서 기절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거 위험한데, 그죠? 네. 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때 한참 철없던 때 그런 놀이를 하면서, 그런 놀이를 하면은 사람이 무의식 중에 막 행동을 해요. 맞아. 근데 그게 막 웃기다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예. 그때 술을 한창 막 먹고 친구들끼리 그러면서 그 기절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막 첫 번째 친구가 갑자기 엎드려서 하더니 막, 호랭이 막 이러면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당연히 다들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죠. 얘 왜 이러냐고 미쳤다고 하면서 발로 차고 막 그러면서 하다가 또 두 번째 친구는 그 드라군 자세라고 하나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뒤로 백덤블링 할 것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다시 눕고 다시 서고 다시 눕고 이런 식으로 또 행동을 하더라고요. 예.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 세 번째 친구가 뭘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놀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6명이서 놀고 있었는데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전 하기가 싫었죠. 이제 예. 사실상 할 때는 막 재밌게 하다가도 자기가 당할 때는 좀 꺼려지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싫어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친구들 다 했으니까 뭐 두드려 맞으면서 강제로 하게 됐는데 저는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았대요. 뭐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만 갑자기 방으로 그냥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잠을 자더래요. 예. 뭐 저는 그게 끝이라고 되게 재미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여섯 번째 친구가 가장 문제였던 게 여섯 번째 친구가 그 기절놀이를 하고 했다는 그 행동이 왜 내가 여기 있어? 나 좀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그냥 웃었죠. 근데 이상하지만 뭐 그냥 또 잠꼬대 하듯이 이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말하나 보다 하고 그냥 다 그렇게 또 웃고 떠들면서 놀다가 저는 그때 안 나왔대요. 저는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제 기억에도 그 후에 상황은 아예 없는 상황이고 예. 그 친구들끼리 계속 술을 더 마시고 놀고 하다가 이제 저희가 그 같이 자는 방이 있어요. 친구 방에. 그 방에 들어가서 다 같이 자고 있었죠. 이제 잠이 들기 시작해서 한창 자고 있는데 그때부터 같은 꿈을 꿨어요. 그냥 이게 가위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모두 다 같은 꿈을 꾸고 이제 나온 사람은 여자. 근데 얼굴이 없어요. 얼굴에 형체가 없는 여자였고 손이 없어요. 팔까지는 다 내려와 있는데 손목 밑에서부터는 그냥 거뭇거뭇하게. 예.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모두 다 똑같은 형체를 봐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가위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뭐 혼자 놀려가지고 그 안에서 의식이 있고 어떻게 막 행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상하게 그 모든 게 공유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예. 서로가 공유가 되는 느낌에서 갑자기 저랑 제가 말씀드렸던 여섯 번째 친구 희한하게 나 좀 찾아봐. 나 왜 여기 있어? 이렇게 계속 말했던 그 친구만 가위에서 깨게 된 거예요. 가위에서 깨서 그 여자의 형체가 이제 옆에 보이지가 않는데 몸은 안 움직여요. 예. 그리고 숨도 안 쉬어지는데 답답함은 또 없고 그렇게 됐는데 여섯 번째 친구랑 저만 깬 게 그 무의식 중에 왜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가위에 눌리고 있다는 것도 다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그 여섯 번째 친구와 저만 가위에서 깨어 있다는 게 이상하게 그런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얘는 이야. 아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눈을 내려서 확인을 하는데 몸은 안 움직이니까 창문 바깥에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형체가 저희가 그 가위를 눌렸다고 했을 때 봤던 얼굴의 형체는 없고 또 손도 없고 그런 형체가 바깥에서 있는데 그 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기괴한 게 복도식 아파트 보면 방범창이라고 이렇게 창살처럼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팔을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 팔을 대고 있는데 손이 없으니까 되게 기괴한 거예요. 그 형태가. 또 오. 얼굴은 완전히 형체가 없고. 근데 여기서 입을 벌리면서 말을 하는데 보통 그 귀신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사바사바사바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랄까 이상하게 좀 울컥울컥한 느낌? 속에서? 이게 보통 그런 걸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되게 울컥울컥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이게 분명 형체가 너무 기괴하고 무섭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기괴하지. 근데 이상하게 그냥 무의식 중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계속 먹먹해요. 울컥울컥하고. 예. 그렇게 있다가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 소리가 엄청 많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뭐 체감상으로는 한 30분 반복된 것 같고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면서 모든 친구가 다 같이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뭐 다들 식은땀 완전 다 흠뻑 빠져가지고 무슨 일이냐 서로 안부를 묻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도 같은 가위를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하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물어보는데 이제 그 여자가 뭐냐, 어떻게 된 거냐, 기절놀이는 언제 끝났냐, 갑자기 뭐 뚱딴지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뒤에서 그 6번째 친구의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뒤통수를 엄청 세게 치시는 거예요. 6번째 친구의. 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뭐 했냐 오늘? 이러니까 6번째 친구는 그냥 놀았다. 우리 그냥 논 거밖에 없다 이랬는데 그 어머니는 계속 노발대발 하시면서 너 그냥 논 게 맞냐? 너 해선 안 되는 행동 한 거 없냐? 계속 추궁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멋모르는 마음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술 마셨습니다. 호기심에 저희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머니는 아니다. 너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더 중요한 게 있을 거다 생각해봐라. 예. 뭐 했냐? 계속 물으시길래 기절놀이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결국에. 예. 이러이러해서 이런 놀이가 요즘 유행하는데 저희가 기절놀이를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되게 크게 쉬시더라고요. 너네 그게 놀이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아마 되게 많이 혼내셨던 것 같아요. 10몇 년 전 일이라 모든 대사 기억나진 않는데 그게 놀이라고 하는 거냐라면서 저희를 되게 많이 꾸짖으셨어요. 그러더니 다 같이 당장 일어나서 아파트 앞에 서라. 무릎 꿇고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부모님 다 불러서 혼내겠구나라는 생각에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검은색 그 콩 같은 거를 이렇게 한 주먹씩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예. 한 주먹씩을 가지고 오시더니 저희 손에 이렇게 조금씩 쥐어주셨어요. 손에 꽉 쥘 수 있게. 꽉 쥐고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도대체 이거를 왜 쥐고 죄송하라고 하냐. 일단 그래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희는 고개를 숙이고 다 죄송합니다 했죠. 근데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그 복도식 아파트면은 그렇게 방음이 잘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가 6명이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를 다 같이 말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6번째 친구의 어깨랑 제 어깨만 잡았던 것 같아요. 저희 둘의 어깨를 꽉 잡고 괜찮아 하면서 토닥이시면서 안아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엄청 따뜻했어요. 뭔가 품이 너무 품이 따뜻하고 눈물이 계속 나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괜찮아 다 해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랑 6번째 친구를. 예. 그러고 나서 그냥 되게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 지나가다가 한 4, 5일 정도 지났나?
그 뒤쪽에 빌라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그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좀 안 좋게 행한 예.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뒤에 있는 빌라에서. 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진짜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이제 토막을 저기를 한 거죠. 어이구야. 분리를 근데 시켜버렸다는 손이랑 그게 손이랑 얼굴이에요. 뭐야. 예. 그리고 나서 시신을 찾게 된 게 몸만 찾게 된 거예요. 손이랑 얼굴은 없이. 예. 저희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이제 그 친구 이름 박씨라고 할게요. 6번째 친구는. 박씨야 너네 엄마한테 가서 말해봐라. 이거 뭐냐. 이거 설마 우리 그때 봤던 그 사람 아니냐. 왜냐면은 그 절단되어 있었던 게 모두 다 일치해버리니까 성별도 일치하고. 그래서 물어봐라 해가지고 박씨가 본인 어머니한테 물어봤던 거죠. 예. 우리가 그때 있었던 일이 혹시 연관이 있냐? 그랬더니 어머니는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중랑천이라고 있어요. 중랑구 쪽에 보면은 천이 하나 흐르는데 그쪽에 있는데 하수구에 막혀가지고 이 발견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발견을 했을 때 어머니가 협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 당시에. 이 근처에 있을 거다라고. 그리고 그 영가가 와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회에서는 사실상 무속인을 그렇게 많이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 시절이었지만 네. 그렇게 협조를 해서 그 시체를 수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소름이 끼친 거는 이거는 이번에 얘기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이게 네. 뉴스에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실제로. 네네. 근데 어머니가 박 씨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들만큼은 건들면 안 되지. 그랬길래 박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저희가 봤던 그 귀신이 했던 얘기가 저희는 못 알아들었지만 그거였대요. 두 아이는 어떻게든 지켜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알고 보니 그 남편이 본인의 와이프를 그렇게 해하고 다른 두 아이도 이튿날 뒤에 오. 연쇄로 해하게 됐던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 말씀으로는 본인은 그렇게 됐어도 더 이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던 게 아니었을까. 박 씨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실제 사건인 게 제가 그 링크를 확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뉴스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14년, 15년 정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니까 뭐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예.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박 씨라는 친구가 여기서 영안이 트이게 됐어요. 아예요? 그 영안이 트였다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이런 쪽에서 잘 몰라서 평소에 돌비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안이 트였다 하면은 어디 막 구석에서 사람이 보이고 막 이런 걸 보통 영안이 트였다고 하잖아요. 예. 이 친구는 어디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느낌만. 네네. 저희 방송에서의 이제 영화분들은 그냥 허구한 날 보는 거. 이제 느낌을 조금 많이 느끼는 정도, 안 좋은 기운. 네, 이런 좀, 걸. 네, 그거를 다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이 트셨구나. 네네. 그래서 그게 생활하는데 되게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연결이 되는 게 번개 네. 치던 날 제가 왜 골목길에서 귀신이 막 흘러 나오듯이 쏟아져 나오는 걸 봤고 그거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것도 학창 시절 때 있었던 일인데 마트에서 번개가 치고 어떤 귀신의 형태를 본 것 같은데 그 뒤에 골목길에서 귀신이 쏟아져 이렇게 흘러나온 듯한 느낌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학창 시절 때.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다 같이 부랴부랴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골목길을 확인을 해보니 그 안에 빨간 등처럼 돼가지고 뭐 이제 무당집이라 그러죠. 그 신당이 있는 거를 저희가 봤었는데 그쪽에 있는 신당이 이 박 씨의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었더라고요. 아. 그걸 제가 이번에 박 씨한테 통화하면서 듣게 됐어요.
제가 들비님한테 이거를 신청하면서 좀 더 정확히 그때 사건을 좀 얘기를 맞춰보려고 네네. 박 씨랑 전화를 했었는데 본인의 어머니가 계시던 곳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뭔가 번개가 꽝 치고 잡기들이 막 어디서 공간 열린 것처럼 막 흘러나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네네. 무당집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잡기들이? 그게 저는 굉장히 많이 흘러나온 걸로 봤는데 잡기가 2명이었대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뭐 한 100명도 넘게 그냥 막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예. 2명이었는데 뭐 어머니가 모시는 신이 거기 계시고 잡기가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한테.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보게 된 거다.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대요. 박 씨도 저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뭐 귀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다 그러게. 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그 뒤로도 항상 저를 보면은 용상이라 그러셨어요. 항상 저를 보고. 용? 네, 저를 보고 용상이라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예. 너는 별탈 없는 용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흐르는 듯이만 지나가면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거 덕분에 제가 좀 안전하지 않았나. 이야, 뭐 띠가 용띠거나 뭐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용이랑 관련이 많이 없죠, 멀어요. 드래곤이랑. 그렇죠. 닉네임 바꿔야겠네, 그렇죠. 김드래곤으로. 저는 뱀도 무서워해서 그런 파충류 쪽은 근데 용산이라는 게 뭘까? 어쨌든 그런 귀신이랑 이런 거랑 엮일 일은 많은데 탈은 없을 거다 이런 뜻일 건가? 그렇지 않을까. 근데 탈이 없다고 하기엔 제가 저번에 겪은 일이 너무 크게 탈이 와서. 그러니까요. 그 공장에서 네네. 그것도 그렇고 그 일은 진짜 생각하기도 싫네요. 모르겠어요. 이런 귀신을 봤다 아니면 이런 일들을 겪었다 했을 때 이야기 해보셨나요? 다른 분들? 이 얘기를요? 예. 아니면은 그때 공장에서 있었던 뭐 얘기를요? 공장도 그렇고 이 이야기도 그렇고. 이 이야기는 그때 네. 당시에 엄청 유명했어요. 그 동네에서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서 엄청 유명했었던 얘기예요. 엄청 유명해가지고 저희 그때 막 한창 그 저주받은 애들이라고 그렇게도 불리고 그랬거든요. 아, 본인들 그 팸 저주받은 아이들. 네네. 우리 애들이라 그러죠, 저희 시대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 뵀던 분이 너무 안타깝고 애들도 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철없던 때라 막 그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절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혼이 빠진다고들 표현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귀신들이 노릴 수도 있다는 거를 아마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기절놀이라는 게 경동맥을 막아버려서 그렇게 기절이 되는 건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아이고, 오늘 김씨님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또 이제 김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저도 그때 당시에 한창 유행할 때 그 놀이를 제가 당해보기도 해봤어요. 왜냐면 저보고 해보라고 해봤거든요. 저는 호기심이 더 강해서. 와,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이러면서 그냥 내 몸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친구들이 안 잡아줘가지고 저는 그냥 땅바닥에 얼굴을 부딪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또 이런 일들까지 엮여버리면 더 골치가 아프니까 절대로 이런 행동은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